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KTV 이매진 유튜브 1시간 43분 33초. 네. 노동 문제는 참 언급하기도 뭘 하기도 예민한 문제여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우리가 있는 문제를 없는 척하고 덮어놓거나 외면하면은 문제가 더 악화되죠. 아까 그 유연성이 80% 정도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해요. 1년 11개월 만에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 반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고 평가받기는 좀 어려워서 내가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거거든요. 노동부 장관도 노동자 출신 아닙니까? 그중에서 뭐 소위 과격하다고 평가받는 민주노총 출신이잖아요. 또. 근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처음엔 정말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회사 사장하고 있던 산업부 장관. 이거 혹시 다 말아먹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이거 혹시 뭐 특혜주고 막 엉망진창을 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도 하는데 실제로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규제도 우리가 이념과 가치나 아니면 이런 데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는 게 실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언젠가는 지금도 노사정위, 요즘으로는 뭐라더라 병산호위 거기서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자정 예민해요. 그러나 실제로 연구를 하신다니까 그 연구를 잘 아시겠지만 실용적으로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무서워서 문 닫아놓고 그냥 집안에 있다가 굶어 죽거나 타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게 노동의 안정성이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정성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데 저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훼손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아. 아예 정규직 절대 안 뽑아요. 웬만하면 다 하청 두거나 아니면 뭐 기간 계약직으로 하거나 뭐 온갖 꼼수를 통해서 정규직 아예 뽑지를 않아 버려요. 이게 사실은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처우를 개선하는 거예요. 왜 정규직이 되려고 그렇게 난리냐. 정규직이 되면 우리나라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줘요. 비정규는 덜 주고 알바는 더 덜 주고. 이게 희한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규로 된 이상 안정성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니까 비정규직은 사실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이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야 좀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이 출발 자체가 노동을 이렇게 분할해놓고 사실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분할집회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 모두가 서로 합의된 아주 나쁜 관행 같은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특히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결국은 역량의 핵심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모든 노동의 핵심이 아마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 이게 될 가능성이 많죠. 문화예술인들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국민들에게 AI에 접근할 권리 또는 교육받을 권리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노동을 강화하는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문제도 그렇죠. 요즘 사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 안 주니까 다 권고사직 하잖아요. 권고사직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제로 사퇴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 현실이야, 사실은. 권고 좀 해주세요, 사직을. 그래, 그러지 뭐. 왜냐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발적 실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편법, 탈법을 그냥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뭐 이 정도 탈법이야 뭐. 더 거대한 탈법, 범법에 비하면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것도 다 사실 교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정상적으로 하자고요. 자발적으로 실업도 필요해서 했겠지.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거는 자발적 실업은 지가 좋아서 그만둔 거니까 실업수당 안 준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매우 전근대적이잖아요. 이것도 수정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이 한번 이런 문제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제가 길게 말씀드렸어요. 매우 중요한 과제였어요. 네, 너무 경쟁이. 정리해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정규직은 안정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까 말했던 80% 이상이 이미 정규직이 아닌 유연화된 직장에 살고 있는데 이쪽에 돈을 더 실어줘야 안정적인 직장에 간판 보고 들어가고 대기업 관련된 취직 그 수요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정규직 되려는 그런 생각들
치열한 경쟁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고용보험이 뭐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냥 자발적 실업이면은 실업급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해서, 그러니까 사장도 원하고 본인도 필요하니까 사직을 겉으로 꾸민다라는 거죠. 나는 잘린 거야.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안 주기 때문에 이건 근데 좀 전근대적이다.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미지급하는 거는 전근대적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주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위원회 얘기처럼 자발적 실업이건 비자발적 퇴사, 잘린 거건 어쨌든 다음 단계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죠.